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성공 멘토 박정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송가인 홍자에게 배워야 할 것들, 우리가 송가인 홍자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끝난 TV조선의 미스트롯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가 종편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송가인, 홍자 씨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뛰어난 가창력, 감성 이런 걸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프로를 보신 대다수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들이 어떻게 7년, 10년 동안 무명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가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놀라움의 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 이렇게 매력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기간을 보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승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위 등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뭘까 좀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송가인 씨 인터뷰도 보았고 그 이 두 분 이외에도 그 출연했던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아,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이 미스트롯을 제작한 PD분의 인터뷰 같은 것도 좀 봤습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인데요.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송가인, 홍자씨 이런 분들이 상위 랭커가 됐고 우승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미스트롯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다르답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멘탈이 나갈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정말 송가인이나 홍자 씨는 무대에 서기만 하면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로서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놀라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렸냐? 그리고 왜 이 트로트 가수가 이 채널을 보시는 직장인 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 박정혁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할까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이런 그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또 집중력을 어떻게 해야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원, 직장인이라면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그리고 그 하나하나 부서 하나하나 그리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관련이 있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 역학관계를 다 아는 것이 전략적 사고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또 이런 거를 아셨다면은 또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남겨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훈련 방법,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 과정들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산이자 밑바탕이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 전략적 사고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따로 빼서 더 두 번째 꼭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능력, 그런 시도, 그런 훈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20대, 30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갔습니다. 그동안 7년, 8년 동안
한 10,000명 넘는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주변 분들을. 근데 그런 분들의 일들, 사건, 사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냥 남 얘기처럼 생각해요. 저 사람 저런 일들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 그냥 남 일이야. 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요.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평소에 그런 것을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저런 상황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이렇다면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까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들을 겪더라도 이걸 금방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팔짱 끼고 남 일이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그냥 생각했던 분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말 막 진짜 부들부들 하고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의 밑바탕이 뭔가 제가 10,000명 넘는 분들과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면은 그 배경에는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집중력과 이 역지사지 마음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그런 7년, 8년 동안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다 여러분이 배울 것이 있으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경쟁 상황,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풀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역지사지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걸 분명히 여러분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회사의 마음, 그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서 헤아리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앞에 두 가지는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좀 방법이라면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집중력을 끝까지 좋게 유지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말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다 보면 특히 30대 직장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주말에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행 계획을 무리하게 막 길게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막 월요일 화요일 날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과도한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주말에 어떻게 보내야 되냐? 충분한 휴식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 상태,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상태를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겠죠. 왜 제가 이걸 권하냐면은 일단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중에 여러분이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너지가 잘 유지되어야만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주말에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중에 일을 잘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진짜 0.1% 이내에 성공을 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주말에 소위 말해서 과도한 운동하고 과도한 여행하고 과도한 외부 활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분들이 워커홀릭이고 일 중독자여서가 아닙니다. 주중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 여행을 가고 언제 외부 활동을 하고 언제 뭐 야외 활동을 하고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켜보고 또 실제 질문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어떤 때 그런 활동들을 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분명히 소위 말하는 일감이 적고 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쉬는 기간들이 이제 비수기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좀 길게, 여기서 길게라는 거는 한 2주 정도, 뭐 짧게는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휴가를 내어서 그때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싶은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보내는 거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주말을 보내는 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나 야외 활동 이런 것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은 다 뭐다? 좋은 집중력, 에너지 유지, 집중력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까지 여러분이 유지되었을 때만 좋은 사회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좀 고루하고 꼰대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이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성공 또는 대박을 꿈꾸는 직장인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뭐 이직한다고 더 성공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스펙을 쌓는다고 더 좋은 직장 가서 사회생활에서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끝까지 해낼 경우에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와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정직한 곳이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15년 넘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악해도 이런 진리를 좀 끝까지 믿고 좀 우직하게 여러분의 꿈과 목표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